한국 돈 7조 7천억 원이 순식간에 중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96.7%가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 현장을 취재하여 방송해드립니다. 이 뉴스는 바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우리 산업에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플랫폼 중 거의 95% 이상이 중국 물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 매출액이 고스란히 한국 기업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산업의 흐름이 중국 기업에 몰리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이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무엇이 문제냐 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국가 산업의 기반이 단단해질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소위 물량에는 장사 없다는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바로 국내에서 통신 판매업을 하는 거의 모든 업자들이 중국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고 수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5%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제 전문 리포터 주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중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카드 해외 사용액이 5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 것이죠. 특히 대중국 직구가 24.3%나 급증하며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신호인 것이죠. 그야말로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단순히 몇 년에 걸쳐서 있다가 사라질 유행이 아닙니다. 중국을 능가하는 생산 단가가 보장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인건비며 유통비며 상대할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재력을 보고 한국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이기에 더욱더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분야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경제가 끊어집니다. 경제의 허리라고 말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간 유통이 사라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접 유통하고 최저단가로 판매하는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중국은 그것을 노리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할 한국 기업이 없으니 맘껏 해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위기입니다. 중소기업이 한국 기업의 90% 이상인데 그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면 나라의 경쟁력은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응답 기업의 96.7%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의 전부가 중국발 쇼핑몰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발 저가 면세 제품 유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17%, 해외 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가 16%, 인증과 AS 의무 없는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이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유아용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중국 플랫폼 가격과 비교해 견적을 낮춰달라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기업 중 79%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비용 대비 실익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입증 및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27.4%, 관련 기관 정보 부족이 15.6%였습니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플랫폼 앞에서 개미와 코끼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싸우고 싶어도 싸울 방법을 모르고 싸울 여력도 없는 것이죠. 한국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한 대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워낙 저렴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제품들이 제대로 된 인증을 받았는지 안전한지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를 거쳐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기업 박성민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과 거의 똑같은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저희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팔리고 있어요. 고객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 화장품 안전 기준을 모두 준수해서 만드는데 그쪽 제품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국 사업자 이현주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고객들이 자꾸 중국 플랫폼 가격을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해요. 저희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서 관세도 내고 안전검사도 받고 AS도 제공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부산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상인 김태영 사장은 더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30% 이상 떨어졌어요. 고객들이 중국에서 직접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것은 절망감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입니다. 현재 $150 이하 상품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개인의 소량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지금은 대규모 상업적 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상품도 여러 개의 소포로 나눠서 보내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관세를 내고 수입하는 우리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한 점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인천세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된 초저가 장신구 404개 중 24%에서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점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품 불량, 배송 지연, 과장된 판촉 등이 주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한국 소비자 최영희 씨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렴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보니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환불받으려고 하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한국어 지원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소비자인 한국인 김준호 씨의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장난감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혹시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정말 걱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싸도 이런 곳에서는 사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처럼 소비자들도 점차 중국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71.7%가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인증 및 규제 의무화가 48.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면세제도 개편과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7조 7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중국으로 흘러가고 우리 기업들의 96.7%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개편,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 인증 강화, 불법 유통 차단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싼 제품만 찾을 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대응해서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심각하지만 우물쭈물하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모두 잃어버리면 우리의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돋움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대안 등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물량으로 밀고 오는 중국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틈새를 넓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거워도 한 걸음씩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체질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노리고 그 틈새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지 않으면 둑이 터져 중소기업의 회생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중간 이득만 챙겨오던 기업은 이제 개인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경쟁력 있는 물건을 그에 합당하게 만들어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일입니다. 임시 먹기는 곶감이 좋다는 속담을 좇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라도 기반 산업을 정리하고 AI를 비롯한 챗 GPT의 영향력을 전제로 기업도 구성하고 유통도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이 한 해에 4,200개 문을 닫더니 이제는 그 가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의 신기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마존이죠. 100년 역사의 코닥도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좋은 머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납시다. 물러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수시로 들려오는 국제 소식과 더불어 여러분께 어필할 수 있는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